안녕하십니까. 63강 ITQ 한글 기능평가 첫 번째 완전 정복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예제 지난 시간에 01번 문제 해결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2번과 3번, 4번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 내용의 모습을 보시면 자,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라고 해서 문제가 1개, 2개에서 지난 시간에 1개 진행했고 이번 시간에 02번 해결을 한 다음에 3번과 4번까지도 해결을 할 겁니다. 용지를 먼저 한글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하시고 글꼴과 글자 크기,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이 있죠? 그거 한 다음에 1번 문제, 2번 문제를 첫 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할 공간을 마련해서 각각 페이지 3장씩 만들어서 저장하는 형태가 있죠. 본인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으로 파일명을 지정하신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문서를 생성을 해서 저장까지 하신 다음에 스타일 번호,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던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렸던 0102 문제 중에 이번 시간에 02에 대해서 해결을 할 건데 새로 오신 회원분이 있어서 ITQ 시험 출제 내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주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면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1번 문제의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2번 문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1번 문제는 총 50점의 스타일 기능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텍스트를 먼저 쓴 다음에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을 서식 설정만 하시면 끝나는 문제죠.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표와 차트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문제인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먼저 표를 작성하시면 이 표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표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표 작성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표 작성이 끝나면 이제 차트를 작성하고요. 차트 작성 내역이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서식 설정하면 되고 나머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출력 형태와 내가 작성한 모습이 다르면 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다른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와 2번 문제,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와 2번에 표와 차트 작성하는 문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들어가요. 그죠? 기능평가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기능평가 2라고 해서 또 150점짜리 문제인데요. 40점으로 각각 수식 설정이 들어가요. 수식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페이지,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이 들어가서 3번의 괄호 안에 첫 번째 수식, 괄호 두 번째 수식 작성하게 되고요. 4번 문제에는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도형 그리기 문제가 나와요. 도형 그리기 문제에는 뭐 글맵시 설정도 있고 하이퍼링크 기능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3번과 4번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세 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200점짜리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텍스트를 쭈루룩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뭐 몇 번, 3번 문제, 4번 문제 이런 번호 수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 문제 푸실 준비하실 때도 텍스트를 쓰기 위한 공간으로 엔터 키를 7번 정도 칠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맨 마지막 쪽번호 매기기까지 해서 수업 작성을 다 완료하시면 ITQ 한글 작성이 끝나시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능평가 첫 번째라고 해서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 실행할 거죠? 한글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ITQ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그 모습이 이 모습이죠? 지금 제가 페이지를 두 쪽을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2번 문제 해결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커서 자리에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가게 되면 3번과 4번 문제 작성할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거고 괄호 안에 1번, 괄호 안에 2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또 중요한 게 1번과 2번 사이에 적당한 여백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시면 자, 1번과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있죠. 이 사이의 여백을 우리가 탭키 3번을 입력해서 엔터키를 띄어쓰기로 엔터키가 아니라 스페이스 키로 스페이스바 키로 따다다다닥 입력해서 여기에 여백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탭키 기능을 이용해서 3번만 입력해서 여기에 공간을 줄 거예요. 문제처럼 이렇게 공간을 띄어쓰기 하는 공간을 줄 것이고 그리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 각각 사이에 여기에 띄어쓰기를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래서 문서 작성한 모습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꺽쇠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꺽쇠 표시가 스페이스바 키를 이용해서 띄어쓰기 한 모습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키는 엔터 기호로 줄 바꿈했다는 표시죠. 이렇게 된 거는 꺽쇠 표시로 띄어쓰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3번 문제, 4번 문제 공간을 문서 작성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커서 위치에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1페이지예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따로 문서 작성할 공간이라고 해서 번호는 남기지 않고 엔터키만 7, 8줄 정도 이렇게 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는 ITQ 한글 문제를 풀 공간을 마련해서 예제 2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톡 맞춤에 여기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두 쪽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종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화면에 두 쪽씩 나와요. 그리고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는 페이지가 나왔었죠.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두 쪽을 이용해서 봤는데 문서를 여러분께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두 쪽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저희가 작업할 때는 한쪽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죠. 한쪽에 폭 맞춤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작업 환경을 맞춰 볼까요? 한쪽 클릭하시고 폭 맞춤으로 해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쪽 맞춤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한쪽 클릭, 폭 맞춤 클릭.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작은 목록 단추 누르셔서 한쪽 폭 맞춤. 네, 설정하셨죠? 좋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해서 이렇게 문서 능력 평가하기 위해 ITQ 설정, 여백 설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백 설정부터 해볼게요. 자, 한글 프로그램 실행시키세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자, 한글 프로그램은 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냥 바로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문서에 이름이 없죠. 그래서 빈 문서 1이라고 나오고 저장이 안 되었으니까 저장 경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백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백 설정을 하시려면 원래는
탭에 가셔서 편집 용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쪽탭 편집 용지. 쪽탭의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편집 용지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F7키 단축키를 누르거나 또는 쪽 탭을 클릭해서 바로 앞에 있는 쪽 탭을 클릭해서 바로 앞에 있는 편집 용지를 들어가시거나 세 가지 방법 중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죠? 가장 빠르게 F7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띄우죠. 자, F7키는 여러분 화면에 자, 제가 키보드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편집 용지 대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위에 여기 F7키 번호 보이시나요? 기능 키인데요. F7키를 한글에서 누르면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F7키 위치 확인하셨죠? 한글 프로그램으로 돌아갈게요. 한글 프로그램 막 킨 상태에서 F7키 누릅니다. F7키 입력하시면 자,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편집 용지 대화 상자에서 저희는 용지 여백에서 여기 위에는 안 만져요. 용지 여백에서 위쪽부터 이제 여백 설정을 할 겁니다. 기본 값은 20mm인데 20mm를 지우고 자, 10mm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각각 여백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칸을 한 칸 한 칸 클릭하는데 시간이 조금 들거든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클릭하지 않고도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단축키 기능을 이용했죠.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에 탭키라고 있어요. 자, 탭키 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탭키, TAB, 탭키 찾아보세요. 네, 다 찾으셨죠? 이 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용지 여백 설정 창으로 다시 가셔서 보세요. F7키를 눌렀죠. F7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용지 여백의 위쪽부터 용지 여백 설정을 진행할 겁니다. 자, 20을 지우고 10 입력하신 다음에 탭키 누르세요. 탭키 누르시면 어디로 가요? 자, 10 입력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니까 아래쪽으로 가게 됐죠? 아래쪽에서 자, 15점 미색이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15.0mm가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글을 쓰면 내가 따로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글씨가 지워지고 내가 입력하는 숫자가 바로 쓰이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탭키로 이동하신 다음에는 바로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15mm 기본값을 지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바로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10이라고 입력을 하셨으면 어떤 키를 이용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탭키 누를 거예요. 자, 여기 10 입력하셨으면 탭 누릅니다. 자, 탭키 누르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용지 여백이 왼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30mm 기본값 블록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11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11 입력한 다음에 바로 또 다음 칸 이동 키 탭키죠. 자, 탭키 이동하시면 어디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게 됐죠? 자, 오른쪽에 30mm가 블록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지우지 않고 바로 숫자 11 입력합니다. 11 입력. 그 다음에 다음 칸 이동키 뭐예요? 그렇죠. 탭키예요. 자, 11이라고 입력하셨으면 바로 다음 이동키 탭키 누릅니다. 자, 탭키 누르면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머릿말 쪽으로 갔어요. 15.mm가 자동으로 다 블록 처리돼서 선택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10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10. 자, 10 입력하고 다 이동키 탭키 누릅니다. 자, 탭키 누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아래쪽 꼬릿말로 가게 됐어요. 자, 꼬릿말도 15mm 기본값이 블록 처리로 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숫자 10이라고 여백을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0이라고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다음 칸으로 진행할게요. 10, 탭 눌렀습니다. 자,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다음 이동은 제본으로 오게 되죠. 제본은 따로 여백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0에서 이제 종료가 돼요. 00까지 오셨으면 여백 설정은 다 하신 거예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다음에 제본으로 오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각각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0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 노래처럼 되는 제가 방금 한 10탭, 10탭 한 거를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용지 여백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정 클릭하시면 돼요. 설정 키 있죠? 자, 그래서 용지 여백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F7 키를 누르세요. F7 키 누르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위쪽에 20mm를 지우고 10이라고 입력합니다. 10 입력하시고 다음 키 탭 키예요.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자, 어디로 오게 되나요? 어디로 오게 되나요? 제본으로 오게 되죠? 제본까지 오게 되시면 여기 여백 설정 다 하신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만 11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10입니다. 10. 여기까지 하셔서 설정 클릭해 주세요. 설정. 그러면 용지의 기본 여백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있던 커서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서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용지 여백 설정은 방금 불러드린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0 여기에서 이제 노래를 외우셔서 용지 여백 설정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집 용지 설정이 끝났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글꼴과 글자 크기를 확인할 건데요. ITQ 한글에서 기본 글꼴, 기본 글자 크기가 있습니다. 자, 바탕에 10포인트예요. 바탕에 10포인트. 자, 각각 바탕 10포인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서식 탭에 가셔서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자주 쓰이는 기능을 여기 두고 서식 도구 상자를 빼놨죠. 그래서 글꼴을 바탕 입력하시고 10포인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는 상태에서 글자 크기 바탕 10포인트 진행합니다. 바탕 엔터 기본값 10포인트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을 때에 바탕에 10포인트까지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뭐 해야 되나요? 바탕에 10포인트까지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할 건데 우리 한글에 ITQ 한글 작성하실 때 총 3페이지가 들어간다고 문서 그 출제 내역 한번 보여드렸죠, 아까.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2번 문제가 들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에 3번과 4번 문제가 들어가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번호가 없이, 문제 번호 없이 그냥 이렇게 엔터키를 7, 8번 정도 쳐놓죠. 그래서 각각 1번과 2번 문제를 먼저 문제 풀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축키를 써서 제일 마지막 위치에서 단축키 Alt, Shift, Enter를 써서 두 번째 종이를 만들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종이에다가 이제 3번과 4번 입력해서 문제 풀 공간 마련하고 다시 똑같이 단축키 입력해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자, 단축키 제가 외워달라고 해서 조금, 아주 조금만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단축키들은 여러분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따로 써놨죠. 그래서 저장하는 단축키는 영어 단어 save에서 왔어요.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하는 단축키입니다. 문서를 작성하실 때 수시로 컨트롤 S를 누르셔서 문서 작성하신 거를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는 여기 있죠.
컨트롤 키, S 키 여기 있죠? 자, 지금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하고 S 키 한번 찾아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S 키를 누르게 되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저장을 시작할 거예요. 컨트롤 S 저장하는 단축키고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용지 여백 설정할 때 썼던 F7키. F7키에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기능 키 뭐였죠? 탭키. F7키 탭키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Alt Shift Enter 키를 이용해서 구역 나누기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페이지 구분하기 하는 거예요. 자, Alt Shift Enter 외우셔야 됩니다. Alt Shift Enter. 자, 키보드를 한번 볼까요? Alt Shift Enter. Alt Shift. 자, Enter 키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좋습니다. 자, Alt Shift Enter. 자, 키보드에서 키 한번 확인해 보세요. Alt Shift Enter. 네, 좋습니다. 다 찾으셨죠? Alt Shift Enter를 누르게 되면 새 종이를 바로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서 지금 첫 번째 종이잖아요. 첫 번째 종이에서 두 번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엔터 키를 계속 쓰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 엔터를 이렇게 계속 쓰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엔터 키를 쭈르륵 입력하지 않고 바로 Alt, Shift, Enter 누르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페이지인데 엔터 기호 없죠? 없는데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단축키를 이용해서 바로 자,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서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예요. 두 번째 페이지를 바로 만들었어요. Alt, Shift, Enter 키를 이용해서 두 번째 페이지가 생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Alt, Shift, Enter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단축키예요. 자, Alt, Shift, Enter 쓰기 전에 자, 첫 번째 페이지로 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뭐 해야 되나요? 그렇죠. 문서를 만들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죠? 자, 1번 문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을 때, 커서가 여기서 반짝이고 있을 때 1점 입력하세요. 자, 1점 입력하세요. 혹시 이렇게 엔터 기호가 저처럼 표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위쪽에 보기 탭 클릭하세요. 보기 탭 클릭하시면 문단부가 체크가 되어 있죠. 문단부 체크를 해놓으면 이렇게 엔터 기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기호도 따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띄어쓰기는 조판부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지금 체크하고 문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체크하시고요. 자, 마저 이어서 할게요. 1번 문제를 이렇게 문서 1점 작성을 하셨으면 엔터를 4번 정도 치겠습니다. 1, 2, 3, 4.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1번 문제를 풀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죠? 자, 2번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엔터를 한 번 더 칠게요. 여기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을 때 엔터키 한 번 더 치고 2점 작성하세요. 2점. 자, 2번 문제는 표와 차트 작성 문제죠. 표와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엔터키 4번 정도 칩니다. 엔터 4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백 다음에 1번 점, 엔터 4번, 2번 점, 엔터 4번 이렇게 쳐주세요. 네, 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서가 있어요. 그죠? 커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종이를 만들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단축키 뭐였나요?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페이지 구역 나누기 단축키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lt, Shift 여기 있는 엔터 키예요. 자, Alt, Shift, Enter. 자, 위치 확인하셨죠? 자, 한글 프로그램으로 가서
커서가 맨 마지막 위치에 있을 때 자, 알려드린 단축키 씁니다. Alt, Shift, Enter.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종료가 되고 두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커서 준비되어 있죠? 이 위치에서 이제 3번과 4번 문제를 풀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커서를 조금 위로 올렸어요. 자, 3번 점 쓰고 엔터 4번 쓴 다음에 4번 점 준비해 주세요. 3점 엔터 4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서 4점 엔터 4번. 네,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3번 문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였잖아요. 수식 입력 문제가 가로 1번, 가로 2번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가로 1번과 2번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 두 번째에 두시고, 자, 가로 1번 입력합니다. 가로 1번 입력해 주세요. 가로 1번 되셨죠? 네, 좋습니다. 가로 1번 입력하셨죠? 자, 가로 1번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띄어쓰기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탭 키를 3번 눌러서 공간을 띄워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로 2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엔터 키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가로 1번 작성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띄어쓰기 한번 해요. 띄어쓰기 한번. 자, 띄어쓰기를 하니까 여기에 꺽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띄어쓰기를 했다는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커서 위치에서 지금 커서가 여기 띄어쓰기 다음에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아까 탭 키를 이용해서 여백 설정할 때 다음 키로 이동했죠? 이 키를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탭 키를 3번 누릅니다. 자, 해볼까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가서 탭 키를 이 위치에서 3번 누르세요. 탭, 탭, 탭.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탭, 탭, 탭 이만큼까지 여백을 줄 수가 있어요. 띄어쓰기를 다다다다닥 누르지 않아도 빠르게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탭, 탭, 탭 하셨죠? 그래서 커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공간을 줬으니까 가로 2번 작성해야겠죠? 가로 2번 입력합니다. 가로 2번. 네, 가로 2번 입력하셨죠? 자,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뭘 줘야 될까요? 그렇죠. 띄어쓰기 한 칸 해줘야 되죠. 띄어쓰기 안 하면 감점돼요. 자, 1번에 띄어쓰기 한 것처럼 2번 다음에도 띄어쓰기를 한 번 합니다. 띄어쓰기 한 번. 그러면 정말로 3번 문제 수식 입력할 공간이 다 마련이 끝난 거예요. 자, 4번에 대해서는 도형 그리기라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정을 할 게 없습니다. 자, 커서를 여기에다가 위치시키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 만들 거예요. 자, 커서 4번 밑에, 맨 밑에다가 위치시키시고 자, 단축키 세 번째 페이지, 세 페이지 만드는 단축키 뭐예요? Alt, Shift, Enter죠? 자, Alt, Shift, Enter 눌러봅니다. Alt, Shift, Enter.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만들어졌어요. 자,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알려드렸죠?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따로 문제 번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 키를 7번 정도 써놓을 겁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가서 세 번째 페이지 여기 엔터 있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 7번 정도 칠게요. 엔터키 7번, 뭐 7, 8번 몇 번 치셔도 돼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이제 문서를 저장할 공간을, 문서를 작성할 공간을 다 생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9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할 때 문서에 저장 형식이 있죠.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수험번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임의의 숫자 8자리 쓰고
빼기 다음에 본인 성함 쓰겠습니다. 자, 저장할 때 단축키 뭐라고 했죠? 저장할 때 단축키? 저장할 때 단축키? 자, 컨트롤 S.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S 찾아볼까요? 컨트롤 키, S 키. 컨트롤 S 여기 있죠? 자, 이 키를 이용해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돌아가서 컨트롤 S 눌러주세요. 자, 컨트롤 S 누르니까 저장하기 대화 상자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파일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자, 빼기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기호 보이세요? 그 옆에 빼기 기호가 있어요. 자, 위쪽에 있는 특수 기호를 입력하시려면 어떤 키를 눌러줘야 되나요? 그렇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까 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시면 빼기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빼기 기호 넣어서 저장할게요. 수험번호 임의의 숫자 8자리 쓰시고 빼기 쓰신 다음에 본인 성함 쓰세요.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쓰시고 이제 저장할 건데 그냥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장하는 위치의 경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파일을 불러와서 다음 수업 시간에 쓰실 거니까. 또 파일 한글 엑셀 프로그램은 한글 ITQ 한글 저장 경로가 따로 있어서 그 경로에 저장을 해야 제출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접수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 경로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를 확인하셔서 내 PC 들어가세요. 내 PC 클릭합니다. 자, 처음 경로는 내 PC예요. 내 PC 클릭. 자, 그러면 내 PC 안에 하위 목록들이 나타나죠? 여기 있는 하위 목록이나 여기 있는 하위 목록이나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하위 목록 중에 문서 클릭하세요. 문서 똑같아요? 자, 내 PC 다음에 그러면 문서가 생성되겠죠? 문서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문서 따닥. 자, 그러면 하위 경로 내 PC에서 문서 안에 하위 경로들 중에 ITQ 폴더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제가 파일 보내드렸잖아요. 자, 새로 오신 회원분께는 제가 지난 강의 어떤 강의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ITQ 폴더 따닥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경로를 여기에다가 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ITQ 폴더 따닥 하면 여기에 경로가 또 ITQ라고 추가가 되겠죠? 자, ITQ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ITQ 따닥. 그래서 지금 ITQ 폴더 안에 이렇게 문서가 또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만든 문서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경로는 내 PC, 문서, ITQ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자, 저장 파일 형태의 본인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에 수험 파일 이름 설정하시고 저장 경로 있죠? 내 PC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저장 누릅니다. 저장.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세 페이지가 아까 설정한 경로에 저장이 되었어요.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방금 보여드린 경로에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완전 정복 01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죠. 그래서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 해결을 했었어요. 지금 문서 02라고 해서 완전 정복 2번째 문제도 준비를 했는데 계속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02에 대해서 바로 해결을 할 겁니다. 여러분 출력 형태대로 문서를 스타일 적용 기능 해서
작성을 하실 거예요. 이 문제 말고 이제 3번 문제, 3, 4번 문제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3번과 4번 문제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는 미리 이 텍스트를 쓰실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3번과 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번, 4번 다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오늘 했던 ITQ 문서 편집 형태 저장하는 거 다 아셔야 돼요. 공부해 오세요. 단축키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자, 원래는 2번, 3번, 4번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안 돼서 2번 문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은 종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했던 내용. 자, 0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번 문제.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PDF 파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뭐 엔터키 여기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일단 문제를 보시면 출력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출력 형태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텍스트를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조건을 보고 해당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텍스트를 보고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 방금 만든 1번 문제 여기에서부터 텍스트대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영타와 한타를 쓰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여드리면 2번 문제의 출력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자, from April 여기서부터 새기고 있다까지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뭐 이 지금 출력 형태와 동일하지 않게 그냥 텍스트만 쓰시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탕에 10포인트 ITQ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타도 한타도 다 바탕에 10포인트로 설정이 돼서 입력이 되겠죠. 자, 1번 여기에서부터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커서 위치. 자, 잠시 이 화면을 멈추셔서 텍스트 그대로 다 써보세요. from April 여기 영어에서부터 영타에서부터 새기고 있다까지 다 한번 써보세요. 네, 영타 다 화면 멈추시고 다 쓰셨죠? 좋습니다.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다 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다 쓰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02번. 네. from April부터 새기고 있다까지 지금 따로 스타일 적용을 안 하고 텍스트만 바로 쓰시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보고 스타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조건을 한번 볼까요? 조건을 보시면 완전적 자, 완전 정보 02의 조건을 보시면 스타일 이름이 있네요. 스타일 이름은 퍼레이드. 첫 줄 들여쓰기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일단 스타일 이름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 프로그램 돌아와서 한글 프로그램 네.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스타일 지정을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퍼레이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록 처리해 주세요. 자, 블록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까맣게 칠할 공간을 클릭을 먼저 해서 손 떼지 않고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손을 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블록 처리를 다 하시면 여기 위에 서식 탭 클릭하세요. 서식 탭 클릭. 서식 탭 클릭. 자, 서식 탭 클릭하셔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스타일 있습니다. 자, 스타일 눌러서 들어갈게요. 스타일 클릭. 스타일 클릭. 자, 스타일 들어오시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있어요. 그죠? 나타났죠?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플러스 기호 보이시나요? 스타일 생성하기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릅니다. 자, 스타일 추가하기 클릭. 자, 스타일 추가하기 클릭하니까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그 위에 바로 나타났죠? 자, 스타일 이름은 뭐라고 해줘야 되나요? 퍼레이드라고 할 거예요. 자, 퍼레이드 쓰겠습니다. 자, 스타일 이름 써주세요. 스타일 이름 쓰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퍼레이드라고 쓰셨죠? 퍼레이드 쓰셨죠? 자, 이번에는 스타일 종류 여기 탭으로 가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설정해 줄 거예요. 각각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단 모양 어떻게 하라라고 나오고 있죠. 글자 모양 어떻게 하라라고 나오고 있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여기에서 각각 눌러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해당 이름의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 스타일 추가하기부터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종료되고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카톡을 통해 여쭤보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